안녕하세요. 신속통합기획 상계호동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김남윤 추진준비위원장입니다. 글로써 조합 직접 설립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아서 난생 처음으로 이런 동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한 동의서와 추정분담금 개별 통지서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접수 및 선정 이후 약 2년 만에 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가 나와 우리 모두의 기대가 아주 큰데요. 지금까지는 후보지 자격일 뿐인데 이제 계획 수립 단계의 마지막 과제인 동의율을 충족하면 정식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아 본격적으로 재개발할 재개발구역이 되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정비계획을 결정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변경이 되어 우리 상계호동 토지 등 소유자분들은 이번에 입안 제한 동의서와 함께 추정분담금 개별 통지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 산발적인 소규모 정비사업만 있었을 뿐 재개발을 처음 경험하는 우리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우려 반, 기대 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내일부터 발송될 이번 동의서에서 찬반 의견을 표시할 영역 3군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더 빨리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워낙 공개된 내용이 한정적이다 보니 동의서 나오기 직전에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조합 직접 설립 제도에 대해 익숙한 분보다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처음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 2016년부터 제도 시행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영등포구 물레동 5가 물레진주 아파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 단 3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매우 낯선 제도입니다. 이 3곳도 모두 재건축 현장이며 아직 이 제도를 적용한 재개발 사업지는 없다가 최근에 신당 10구역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에 서울시가 발표한 조합 직접 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럼 조합 직접 설립제도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착공, 준공, 조합 해산의 절차로 추진됩니다. 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한 동의서에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토지 등 소유자 50%가 찬성하면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빠르게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조합 설립 동의율인 75%의 버금가는 높은 동의율을 확보했던 곳이라면 굳이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하도록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조합 직접 설립 제도가 적용된 신당 10구역의 공공지원 조합 설립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지원 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조합 직접 설립 추진 시 구역 지정 이후 구가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구가 주민협체도 구성하고 이 주민협의체와 구가 조합정관을 작성한 다음 창립총회를 한 다음 조합 설립 인가 절차로 이어집니다. 큰 특징은 공공재개발에서 흔히 보던 주민협의체가 구성된다는 점인데요. 위원장은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전지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주민선거를 통해 주민대표자를 선출해 부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20분의 1 이상 규모로 위원을 선임하는데요. 우리 상계호동의 토지 등 소유자 2158명을 기준으로는 108명 이상입니다. 모집 인원 초과 시에는 연장자 순 또는 공개 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조합 직접 설립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재건축은 평균 3년 9개월, 재개발은 평균 3년 2개월이 소요되는데 추진위원회 생략으로 인해 평균 1년 3개월이 걸려 2년 이상 단축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려는 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 돈이다 라고 하지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무실 운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정비사업의 중요한 성공 척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좋고 동시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하는 관의 입장에서도 참 매력적인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조합 직접 설립 제도의 적용으로 공공지원을 받을 경우 금전적인 운영비도 시와 구가 지원해준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공공지원 규모는 자치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른 시예산 보조율 기준에 따라 우리 노원구는 재정력 2군에 해당해 60%를 시에서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이 운영비는 업체 선정 등의 사업비가 아닌 총회 개최 비용, 인건비, 업무 추진비 등 순수 소모 비용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지원 한도는 3억이므로 60%인 3억의 시예산과 40%인 2억의 구예산을 더해 최대 5억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5억은 업체 선정 등의 사업비가 아닌 총회 개최 비용, 인건비, 업무 추진비로 사용되므로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대표인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총회 비용과 이후 조합 설립을 위한 75%의 동의를 받는 비용 및 조합 설립 총회 비용으로 소모되겠습니다. 하지만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적용 못 받으면 공공지원을 못 받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000명 이상인 사업지는 조합 직접 설립 제도에 비해 5천만 원이 적은 최대 2억 5천만 원의 시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똑같이 60대 40으로 생각해 본다면 60%인 2억 5천만 원의 시예산과 40%인 1억 6천만 원의 구예산을 더해 최대 4억 1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즉 금전적으로는 최대 9천만 원의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의 공공지원 한도는 토지 등 소유자 1000명 미만일 때 최대 1억, 1000명 이상일 때 최대 2억 5천만 원인 것에 비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적용하면 토지 등 소유자 수에 관계없이 최대 3억까지이므로 1000명 미만의 사업지에서 장려하는구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합 직접 설립 제도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동의서 양식입니다. 우리 상계호동처럼 후보지 선정 이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역계가 변경된 곳에는 이처럼 의견을 3군데에 표시해서 제출하시게 됩니다. 정비사업 추진은 당연히 동의에 표시해 주셔야겠고요. 구역계 변경 부분도 약 4,300세대급의 대단지가 들어설 우리 구역 주변의 100년 계획인 도로 확폭을 위해 소유자분들이 동의로 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조합 직접 설립제도 찬성 비율에 따라 적용이 결정되므로 어떻게 찬반 표시를 해야 하는가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와 토지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 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여기에 4분의 1 동의를 채워서 4분의 3 동의로 조합 설립을 해왔습니다. 이후에는 편의상 3분의 1을 67%로 2분의 1을 50%로 4분의 1을 25%로 4분의 3을 75%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적용해 추진위원회 설립을 생략하고 약 2년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구역 지정 동의 단계에서 동의율 67% 외 조합 직접 설립 동의율 50%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시예산 최고 3억을 지원받으려면 75%의 동의율을 얻어야 하고 50%만 받았을 경우에는 시예산 지원 없이 구예산 지원만으로 조합 설립을 해야 하거나 75%를 받을 때까지 계속 구역 지정 동의를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40%에 해당하는 구예산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알아보고자 노력했지만 노원구청 타부서와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등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 예산 지원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합 직접 설립제도 동의율 50%에서 70% 사이를 확보해 적용만 되고 시나 구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순수 운영 경비조차 충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조합 설립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다만 조합 직접 설립제도 동의율 50%에서 75% 사이에 끼었을 때를 우려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구역 지정 동의서에서
75% 이상 동의하면서 동시에 75%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조합직접 설립제도에 찬성한다면 조합직접 설립제도 적용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관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렇게 큰 구역이 과연 구역 지정을 이뤄낼 수 있을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지만 우리가 후보지로 선정된 이 기적이 75% 이상의 동의율로 구역 지정을 일궈 신화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재개발 소식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우리 상계호동이라 구역 지정 요건인 67%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짐작하기 어려운 점, 많은 분들께 불편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추정분담금 개별 통지서가 동의서 배부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소유자가 무려 2,158명이나 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합직접 설립제도의 유불리를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합직접 설립제도에 대해 우리 상계호동 소유자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리고 다 함께 좋은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 상계호동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김남윤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